안녕하세요. 별리사 스쿨 로지컬 민법 장현명입니다. 2026년도 대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별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살면서 처음으로 민법이라는 그런 과목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민법에 나오는 이 새로운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민법이라는 게 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떻게 생겨먹은 그런 녀석인지, 이런 것들도 아주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하는, 그러니까 수박의 겉을 한번 핥아보는 그런 강의 과정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법학은요, 외국어입니다. 어학 과목하고 법학 과목은 좀 비슷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어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단어를 꾸역꾸역 계속 외우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덜 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문법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단어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문법에 좀 취약하다 하더라도 등장하는 단어들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류의 문장이고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학은 외국어, 어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도 비슷한데, 결국 생소한 단어들 또는 그 법학에서 특이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직관적으로 딱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문장을 읽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습의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들을 많이 아는 학생들, 그리고 많이 이해하는 학생들, 또는 완벽하게 통달하진 않았어도 직관적으로 감을 잡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길디 긴 문장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용이하게,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법책 보면은 문장이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또 마찬가지로 문장이 그냥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읽기만 해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읽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막 헷갈리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어학이다,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어휘, 기본적인 단어들을 많이 알아놓고 시작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고 하면은 관계성의 측면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했고 이 사람은 뭐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이겨야 된다, 둘 중에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사건들, 판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도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대치하고 있는, 분쟁을 겪고 있는 구조 자체를 머릿속에서 빨리 그려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는 빨리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 시험지에다가 갑을병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 쓰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빨리 찾고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특징인데요. 예전에는 판례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된다, 안 된다, 이다, 아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만 좀 고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장 자체를 같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 형식의 문장으로 변형을 해서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딱 내놓고 요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물어봐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이나 OX 지문 같은 것들을 열심히 풀잖아요. 그러면 정형화된 문장 자체가 머릿속에 그대로 그냥 딱딱딱딱 판으로 들어와요. 그냥 이미지처럼 들어오는 정도로 해가지고 읽었을 때 이거 내가 본 거, 이거 내가 안 본 거, 이거 내가 본 거, 이거 봤는데 이상하게 변형됐네, 이게 정답, 이렇게 딱 풀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조금 더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를
추구하는 시험으로 조금 변화시켜 보겠다는 노력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읽는 사람과 조금 변형됐을 때 이걸 부자연스러워하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좀 크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모르겠으니까 닥치는 대로 외워. 넣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냥 꾸겨 넣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정도 능력 영향 되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판례 지문을 읽어보면요. 딱 읽는 순간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건전한 사고와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말이야. 또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상한데? 뭔 소리야? 이렇게 딱 이해가 되고 답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시험 문제 지문, 판례 지문을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확신을 갖고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독해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거를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기본 강의 때 법률 용어, 각종 개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관계적인 측면,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누구를 승해소시켜줘야 된다, 누구를 뭐 패소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뭉뚱그려서 공부하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기본 개념들에 해당하는 거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최대한 좀 열심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그 와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험은 대체로 판례 지문이 거의 80, 90%고 그다음에 조문 그대로 나오거나 조문 변경해서 나오는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론적인 거 아니면은 배후에 있는 근본 원리, 지배하는 지도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책을 보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막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까지 보다 보면은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이론적인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 강의 때에서부터는 그냥 싹 다 버리고 안 보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들, 지도 이념들, 맥락들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듣고 나면요. 기본 강의 들을 때는 보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지식 쪽에 집중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길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나 좀 빨리 신속하게 휙휙휙 넘어가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서나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넘어갈 건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써놨다고 해가지고 보고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뭐 한자로 써 있을 때 그거를 읽고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오지선다 선택형 문제인데,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딱 읽었을 때 이 단어를 읽고 뜻을 알면 되는 거지 스펠링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다 외워야 되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영향을 요구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험 오지선다형 판례 지문을 푸는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단어 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거 어떤 상황이야 그려질 수 있으면 되고 그런 상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요 나중에 가서 조금 속도가 붙고 그다음에 레벨이 올라갔을 때 그때 보다 더 그냥 딱 나와 있는 지문을 보고 쓸데없는 지문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않을 만한 난이도 낮은 지문들 그냥 화끈하게 그냥 확 쳐내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민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민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민의 법이에요.
한자로는 백성민자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민법은 시민들의 법이에요.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시민이냐면 내가 자유롭고 또한 평등하며 또 존엄성을 가지고 그러한 인격체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또한 내 결정에 내가 책임을 지는 그게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뭐 신의 뜻에 따라서 왕의 뜻에 따라서 뭐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세뇌돼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광신도 같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각자가 소중한 한 인격체인 거고 그건